안녕하세요. 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정말 괜찮아요. 일단 우리 집에 올래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됐어요. 어머니, 드실 거 없으세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았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컵을 채웠다. 그래도 물은 좀 드세요. 노인은 받지 않았다. 여자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나갔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분은 안 오시나 봐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병실 쪽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걸어갔다.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 적었다. 보호자 부재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병실은 조용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불이 꺼진 건물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문이 열렸다. 아까 그 여자였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늦었죠?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왜 오셨어요? 그냥요. 여자는 봉지에서 죽 용기를 꺼냈다. 병원 음식 맛없으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여자는 용기를 열었다. 김이 올라왔다. 한 숟가락만이라도요. 노인이 처음으로 여자를 똑바로 봤다.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여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드세요, 어머니. 그 말에 노인의 눈에 뭔가 고였다. 10년 전, 그 노인은 달랐다.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은 고개만 까딱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 노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다. 5층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혼자 돌아다니던데. 자식들은 어딨대요? 글쎄, 한 번도 본 적 없어. 요즘 독거노인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노인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은 슬쩍 거리를 뒀다. 몇 층이세요? 물어도 대답만 짧게 했다. 5층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이 현관문 앞에서 넘어졌다. 장을 보고 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짐이 쏟아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다. 멈칫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노인은 스스로 일어났다. 흩어진 물건을 주었다. 그 사람은 잠시 서 있다가 그냥 걸어갔다. 노인은 혼자 짐을 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말없는 시간. 병실에서 여자는 노인에게 죽을 먹였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노인은 받아 먹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다 먹고 나서 여자는 빈 용기를 정리했다. 이제 가볼게요. 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는 손을 멈췄다. 이웃이에요. 이웃? 네.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예전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여자는 가방을 들었다. 내일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여자는 한참 서 있었다. 다음 날 여자는 또 왔다. 손에는 과일이 담긴 봉지가 있었다. 노인은 창밖만 봤다. 또 왔네요. 네. 왜요? 그냥이요. 여자는 과일을 씻어서 작게 잘랐다. 접시에 담아서 노인 옆에 놨다. 드세요. 노인은 먹지 않았다. 당신, 나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여자는 한참 생각했다. 빚 같은 거요. 노인이 처음으로 여자를 제대로 봤다. 빚? 네. 무슨 빚?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과일 한 조각을 집어서 노인에게 건넸다. 드세요. 달아요. 노인은 받았다.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8년 전 겨울. 여자는 27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 짐 가방 2개,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차단된 전화번호. 밤 11시였다. 어머, 왜 이래요? 누군가 다가왔다. 5층 할머니였다. 괜찮아요.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집에 못 들어가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단 우리 집에 올래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됐어요. 밖에서 이러면 안 돼요. 추운데.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았다. 함께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가 말했다. 갈 데가 없어요. 집도 남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어서. 할머니는 듣고만 있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일단 우리 집에 가요. 오늘은 거기서 자고. 패 끼쳐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데 뭘. 그날 밤 여자는 5층 집에서 잤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어줬다. 자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여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고마운 분이다. 그 뒤로 여자는 할머니를 자주 만났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할머니는 웃었다. 나도 덕분에 재미있어. 혼자 사니까 심심했거든. 여자는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그게 여자에게는 편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여자가 물었다. 외롭죠.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다. 자식 있어요? 있어요. 왜 안 와요? 각자 사는 거죠.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할머니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자식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독거노인들 그렇잖아. 다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사는 거. 여자는 그 말을 들었다. 불편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는 이사를 갔다. 새 직장, 새 동네. 할머니에게 인사하러 갔다. 할머니, 저 이사 가요. 어머, 그래요? 네. 일 때문에. 할머니는 웃었다. 잘 됐네. 새 출발하는 거네. 할머니는요? 난 여기 있지. 뭐? 여자는 할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여자는 떠났다. 그리고 할머니를 잊고 살았다. 전화 한 통. 그로부터 2년 뒤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박민정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병원 사회복지사인데요. 환자분 연락처에 이 번호가 유일하게 있어서요. 환자요? 네. 김순자 씨라고. 여자는 멈췄다. 5층 할머니요? 네. 아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없으세요.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분 아세요? 여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제가 갈게요. 네. 제가 갈게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여자는 가방을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복지사가 나왔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 연락처 아세요? 모르겠어요. 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치료비 문제도 있고 보호자가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여자는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여자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눈을 떴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정이요. 할머니는 한참 들여다봤다. 아,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웃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다. 제가 있을게요. 말하지 못한 것들. 며칠이 지났다. 여자는 매일 병원에 왔다. 출근 전, 퇴근 후. 할머니는 여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왜 와요? 그냥이요.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어느 날, 여자는 복지사에게 물었다. 가족은 정말 없어요? 있긴 한데요.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다들 사정이 있으시겠죠.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여자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네. 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창밖을 봤다. 언제요? 8년 전이요. 제가 현관에서 울고 있을 때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여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가 저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네. 나도 외로웠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혼자 사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여자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뭐가요? 이사 가고 나서 연락 안 했어요. 할머니 생각은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당신도 바빴겠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여자의 손을 도닥였다. 울지 마요. 이렇게 와줬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뒤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여자는 밤새 병실에 있었다. 새벽. 할머니가 눈을 떴다. 물. 여자는 물을 떠다 드렸다. 할머니는 조금 마시고 다시 누웠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래요. 착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다 외면할 때도 당신은 왔어요. 여자는 울음을 참았다.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뭘 해줬는데. 여자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냥 있어 주셨잖아요. 옆에 할머니는 웃었다. 작은 미소였다. 그게 그렇게 큰 거였어요? 네.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와줘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자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연락이 닿은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여자 혼자, 그리고 병원 사람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여자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할머니 기억할게요. 평생. 눈물이 흘렀다. 고마웠어요. 정말. 몇 달 뒤, 여자는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 앞을 지나갔다. 멈춰 섰다. 5층을 올려다봤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주민들은 오늘도 바쁘게 지나다녔다. 아무도 5층을 보지 않았다. 여자는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를 거야. 저 집에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살았는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여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예전에 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낡았지만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여자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여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처럼.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여자는 올해 하늘을 바라봤다.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남을 것이었다.